누군가 당신의 가치를 함부로 판단당한 적 있나요? 학력이 부족해서, 경험이 없어서, 혹은 배경이 별로라는 그 이유만으로 날카로운 말들을 들어야 했던 순간들. 가슴에 꽂히는 그 말들 앞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했나요? 분노 혹은 체념. 우리 대부분은 그 두 가지 길 앞에서 서성입니다. 하지만 여기 그 모든 경멸을 오히려 자신을 증명하는 최고의 무기로 사용한 남자가 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 평생을 촌놈이라 손가락질 받았지만 결국 대한민국 산업의 역사가 된 인물, 바로 정주영 회장입니다. 그는 어떻게 자신을 무시하던 적들을 가장 강력한 지지자로 만들었을까요? 오늘 그 전설적인 인간관계의 비밀, 5가지 원칙을 전부 공개합니다. 앞으로도 당신을 지키고 더 단단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지혜가 계속해서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은 당신의 그 여정에 가장 든든한 안내서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의 파도를 만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어쩌면 타인의 가시 돋친 말 한마디일 겁니다. 특히 그 말이 나의 약점을, 나의 부족함을 정면으로 겨눌 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곤 하죠. 그럴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상대가 던진 돌에 똑같이 돌을 던지며 감정의 진흙탕 싸움을 시작하나요? 아니면 그 돌을 묵묵히 가슴에 품고 스스로를 탓하며 조용히 무너지나요? 아마 대부분의 우리들은 이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괴로워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한 남자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상대가 던진 돌을 집을 짓는 주춧돌로 삼았고 자신을 향한 경멸을 존경으로 바꾸는 연금술을 보여주었죠. 그 첫 번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이것이 정주영 회장이 평생을 통해 증명해낸 첫 번째 원칙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비난하고 공격할 때 그 사람이 가장 바라는 그림은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이 화를 내고 상처받고 이성을 잃는 모습입니다. 당신의 그 격렬한 감정적 반응을 통해 그들은 순간적인 우월감과 통제력을 느끼려 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의도대로 화를 내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들이 짜놓은 게임의 판 위에 올라선 것과 같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먼저 흥분하는 쪽이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 본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대방이 파놓은 감정의 함정에 절대로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함정을 역이용해 상황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가져왔죠. 그가 현대건설의 전신인 현대토건이라는 작은 회사를 막 세웠을 무렵의 일입니다. 지금의 현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저 그런 작은 건설사에 불과했죠. 어느 날 정부의 한 고위 관리가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의 도면 뭉치를 들고 그의 허름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정주영을 시험하고 얕잡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커다란 도면을 책상 위에 툭 소리가 나게 던지며 거만한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지, 정 사장, 당신 원래 자동차 수리 공장이나 하던 사람 아니오? 그런 당신 회사가 이런 복잡하고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이건 말이야, 장난감 조립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일이라고. 이 복잡한 도면은 제대로 읽을 줄이나 아시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모욕이었죠. 그의 과거 이력을 들추며 그의 출신을 비웃고 그의 능력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넘어 아예 도면을 해독할 지능조차 없다고 단정짓는 그야말로 사람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는 공격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을 겁니다. 젊은 정주영의 귓가에는 자신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니 대부분의 사람 같았으면 얼굴이 벌개져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을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사람을 뭘로 보고 라며 소리를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니까요. 하지만 그는 정주영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끓어오르는 화를 식히듯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모든 것을 무장해제시키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그 고위 관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신생 회사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 그렇게 정확하게 짚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아직 경험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장님의 지적 덕분에 다시 한번 저희의 위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혹시 실례가 되지 않으신다면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신 김에 저에게 이 복잡한 도면 읽는 법을 조금만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순간 그 거만하던 고위관리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반응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정주영이 분노하거나 변명하거나 혹은 좌절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이 젊은 사장은 자신의 공격을 감사와 배움의 기회로 바꿔버렸습니다. 공격은 그 의미를 잃었고 오히려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무대가 예상치 못하게 펼쳐진 셈이었죠. 그의 칼은 허공을 갈랐고 그는 무안해졌습니다. 잠시 말이 없던 관리는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못 이기는 척 도면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봐, 이 선은 말이야. 그렇게 시작된 그의 설명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해가 저물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정성껏 도면 읽는 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그는 스칼이 누그러진 표정으로 정주영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정 사장, 당신 말이야. 참 재미있는 사람이구만. 아주 흥미로워. 이 프로젝트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면서 진행해 봅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1원칙의 힘입니다. 핵심은 예측을 깨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준비한 감정의 시나리오를 따르지 않고 전혀 새로운 판을 짜는 것이죠. 분노를 기대한 사람에게 미소를 보여주고 비판을 예상한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고 굴복을 원했던 사람에게 배움을 청하는 순간 관계의 모든 주도권은 당신에게로 넘어옵니다. 일상에서도 이 원칙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모두 앞에서 당신의 보고서를 비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김대리, 보고서가 이게 뭐야? 신입사원 수준이잖아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감정적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맞서는 대신 잠시 3초간 심호흡을 하세요.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말하는 겁니다. 부장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서의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수정하면 부장님의 생각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이 한마디가 상황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당신은 감정에 휘둘리는 직원이 아니라 비판을 수용하고 성장하려는 프로페셔널로 보이게 될 테니까요. 이제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한 단계 더 나아간 매우 전략적인 기술입니다. 바로 전쟁터를 바꾸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설정한 불리한 게임의 룰에 절대로 따르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약점을 공격의 무대로 삼았다면 그 무대 위에서 싸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무대 자체를 버리고 당신이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새로운 전쟁터로 상대를 끌어내야 합니다. 정주영 회장의 삶은 이 전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인 짧은 학력에 대해 평생토록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 문제를 가지고 변명하거나 나도 공부 많이 했다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그는 평생 학력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사람으로 남았을 겁니다. 그가 산업계에서 막 이름을 알리며 중요한 인물로 떠오르기 시작했을 무렵의 일입니다. 어느 날 그는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 청사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당시 최고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승승장구하던 한 고위 관리가 보좌관 몇 명을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주영을 흘깃보더니 일부러 들으라는 듯 주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이, 저기 정 사장 아닌가? 공장 짓고 다리 놓는 기술 하나는 좋다던데 요즘은 이런 고위급 협상 자리에도 얼굴을 비추네. 그런데 말이야, 촌에서 겨우 보통학교 나온 학력으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비즈니스 논의를 제대로 따라올 수나 있으려나 모르겠어. 그의 말이 끝나자 주변에 있던 보좌관들이 약속이나 한 듯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복도 전체에 그를 조롱하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가장 아픈 약점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찌른 것이죠. 이 순간은 그에게 엄청난 굴욕감을 안겨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만약 그가 배움이 짧다고 무시하지 마시오. 나도 당신들만큼 압니다. 라고 소리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그저 학력에 대한 자격지심에 가득 찬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는 정확히 상대가 원하는 반응을 해주는 셔틀이 되었겠죠. 하지만 정주영은 전혀 다른 전쟁터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웃음소리가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그 관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고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책으로 세상을 배운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명문대 책상머리에서 배운 지식은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그는 일단 상대의 말을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그를 공격했던 관리는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정주영의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더운 여름 땡볕 아래서 구슬땀을 흘리는 노동자들의 거친 숨소리를 압니다. 혹독한 겨울, 살을 내는 칼바람 속에서 손이 꽁꽁 얼어가면서도 일하는 현장 사람들의 마음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책에 나오는 어려운 비즈니스 용어, 복잡한 영어 단어는 익숙하지 않을지 몰라도 지금 이 순간 우리 시장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목소리는 제가 훨씬 더 생생하게 알고 있습니다. 진짜 리더라면 책상에 앉아 어려운 단어로 논쟁하기보다 땀 흘려 일하는 국민들의 삶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말이 끝나자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금 전까지 킥킥거리던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고 그를 조롱했던 고위 관리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된 것입니다. 정주영은 학력이라는 상대방의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는 실질적 경험, 현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리더의 진정한 자질이라는 자신만의 압도적인 전쟁터로 상대를 끌어들였습니다. 그 새로운 전쟁터에서 명문대 출신 관리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상대의 공격은 힘을 잃고 허공으로 흩어졌고 오히려 그 관리 자신을 현실 감각 없는 엘리트주의에 빠진 옹졸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도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약점을 프레임으로 삼아 공격할 때 그 프레임 안에서 허우적거리지 마세요. 예를 들어 면접관이 나이가 좀 많으신데 우리 젊은 조직 문화에 적응할 수 있겠어요? 라고 공격한다면 아닙니다. 저 젊게 삽니다. 라고 방어하는 것은 하수입니다. 대신 전쟁터를 바꾸는 겁니다. 네, 면접관님 말씀처럼 저는 다른 지원자들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저는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엎어지는 경험, 고객에게 외면당하는 경험, 동료와 갈등을 겪고 해결해본 경험. 저는 이 수많은 실패의 경험을 통해 책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위기관리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배웠습니다. 젊은 패기와 열정에 저의 경험에서 나온 노련함과 안정감이 더해진다면 그 어떤 조직보다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보세요. 나이라는 불리한 전쟁터는 사라지고 경험과 위기관리 능력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전쟁터가 열렸습니다. 약점을 방어하는 데 급급하지 말고 관점을 비틀어 당신만의 강점으로 승화시키세요. 이것이 바로 고수의 대응법입니다. 이제 세 번째 원칙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원칙은 당신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바로 비판을 성장의 씨앗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비판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방어하고 싶어 합니다. 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공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그 비판 속에 나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얇은 벽 때문에 이 소중한 성장의 기회를 걷어차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정주영 회장에게도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가 막 해외 프로젝트로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야심차게 준비한 재무 전략을 가지고 정부와 금융계 고위 관리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의 발표를 팔짱을 낀 채 못마땅한 표정으로 듣고 있던 금융계에서 평생을 보낸 한 노련한 관리가 그의 말을 끊고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정 사장, 계획이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니요? 재무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아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엔 이 계획 현실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너무 낙관적이야.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정주영에게 쏠렸습니다. 전곡을 찔린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건설 현장에는 전문가였지만 복잡한 숫자가 오고 가는 재무의 세계는 정식으로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끄러움과 좌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여기서 그는 내 계획은 완벽하다고 우기거나 당신이 뭘 아느냐고 맞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누르고 서류를 차분히 바라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십니까? 혹시 제가 제시한 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조정하면 더 현실적인 계획이 될 수 있을지 고견을 들려주시겠습니까? 그는 일단 상황을 침착하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그는 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자신의 멘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오늘 저녁 당장 나에게 재무에 대해 강의를 좀 해주시오.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똑똑하고 젊은 재무 전문가 몇 명을 내 사무실로 좀 불러 모아주게. 그날 밤 그의 사무실은 대학교의 스터디룸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젊은 전문가들을 앞에 앉혀놓고 자신의 무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부끄럽지만 현금 흐름이라는 게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릅니다. 대차 대조표도 볼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아주 기초부터 가르쳐 주시오. 지금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지만 앞으로도 계속 모르는 건 부끄러운 거니까. 그는 밤을 새워 공부했습니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재무 지식을 흡수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석 달 뒤 비슷한 주제로 다시 회의가 열렸습니다. 다시 발표자로 나선 정주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해박하고 논리적으로 숫자를 근거로 들어가며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발표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했습니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석 달 전 그에게 모욕을 주었던 그 금융관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감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 사장, 이번 계획은 정말 완벽하군요. 정말 인상 깊게 들었소. 그 말을 듣자 정주영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모두 그때 선생님께서 저의 부족한 점을 따끔하게 지적해 주신 덕분입니다. 그때 그 지적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우물안 개구리처럼 제 계획이 최고인 줄만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저를 이만큼 배우고 성장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경멸에 대한 가장 품격 있고 가장 통쾌한 복수가 아닐까요? 말로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실력의 성장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 누군가 당신의 약점을 지적할 때 감정적으로 받아치기 전에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저 말에 단 1%라도 진실이 담겨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당신의 성장 단서로 삼으세요. 자존심은 잠시 서랍 속에 넣어두세요. 당신의 성장은 그 어떤 자존심보다 중요합니다. 좌절감을 더 독하게, 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할 동력으로 바꾸는 순간 당신은 어제의 당신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위대한 존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네 번째 원칙입니다. 이것은 마치 유도와 같은 기술입니다.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여 스스로 넘어지게 만드는 아주 현명한 방법이죠. 바로 한 발 물러서서 상대를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것보다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품격은 지키면서 상대를 스스로 옹졸하고 치졸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고도의 심리전이죠. 정주영 회장이 산업계에서 입지를 굳혀가던 무렵의 일입니다. 당시 업계의 원로로 존경받던 한 노련한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주영의 성장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죠. 어느 날 수많은 기업가들이 모인 중요한 회의 자리에서 그 원로 리더가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정주영을 지목하며 말했습니다. 거기 정 사장, 당신처럼 시골에서 막 올라온 사람이 우리처럼 평생을 이 바닥에서 뒹군 사람들이 논의하는 이 복잡한 비즈니스 전략을 과연 제대로 이해나 할 수 있겠어? 회의장에는 순간 싸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재미있다는 듯 킥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인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명백한 공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정주영에게 쏠렸습니다.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죠. 여기서 그가 만약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라거나 출신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라고 반박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회의는 순식간에 두 사람의 감정적인 말싸움으로 번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어른에게 대드는 버릇없는 젊은이라는 이미지를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대신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깨는 행동을 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그 원로 리더를 향해 90도로 아주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그 말씀이 저에게는 더없이 귀중한 가르침이자 지침이 됩니다. 맞습니다. 저는 아직 배울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선생님처럼 평생을 바쳐 이 업계를 이끌어 오신 분께는 제가 앞으로도 고개를 숙이고 배워야 할 것들이 산더미 같습니다. 부디 앞으로도 저의 부족한 점이 보이시면 지금처럼 아낌없이 꾸짖어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장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당황한 것은 오히려 공격을 시작했던 원로 리더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멋쩍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원로 리더를 한심하다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공격을 한 리더는 졸지에 풍부한 경험으로 후배를 이끌어주기는커녕 공개적인 자리에서 망신이나 주는 옹졸하고 속 좁은 늙은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공격을 받은 정주영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알고 어른의 가르침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대인배이자 지혜로운 젊은 리더의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그는 단지 한 발 물러섰을 뿐인데 싸움에서 이긴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명예와 사람들의 신뢰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원로 리더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주영 그 친구 너무 영리해서 상대하기 힘들어라며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정주영을 비판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수의 싸움법입니다. 진흙탕 싸움에 함께 뛰어들어 옷을 더럽히는 대신 우아하게 한 발 물러서서 스스로의 품격을 지키세요. 상대의 공격을 정중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흘려보내면 주변에 있는 현명한 사람들은 누가 옳고 그른지, 누가 더 큰 사람인지 자연스럽게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그런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싸움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힘을 모아 당신의 목표를 이루는데 온전히 사용하세요. 마지막입니다. 5번째 원칙. 이 원칙은 안타깝지만 반드시 필요한 지혜입니다. 바로 거리를 두어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선의로도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유 없는 악의를 가지고 남을 깎아내리는 것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4가지 원칙조차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지막 수단이 필요합니다. 1980년대 정주영과 같은 업계에 있던 한 젊은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독 정주영에 대한 열등감이 심했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그는 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정 사장은 잘난 척하지만 결국 근본 없는 촌놈일 뿐이야. 저러다 언젠가 크게 넘어져서 본색이 드러날 날이 올걸. 처음에는 정주영도 평소처럼 앞서 말한 원칙들로 그를 대하려 노력했습니다. 한 행사장에서 그를 마주쳤을 때 먼저 다가가 미소를 지으며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그의 험담을 전해 듣고는 일부러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솔직하게 물어보기도 했죠. 혹시 제가 사장님께 뭐 잘못한 것이라도 있습니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가는 앞에서 아닙니다.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일하며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그는 또다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정주영의 뒷담화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의 악의는 진심이었고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순간 정주영은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더 이상 이 사람에게 나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단 1초도 낭비하지 않겠다. 그는 그와의 모든 접촉을 의식적으로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있는 자리는 피하고 어쩔 수 없이 마주쳐도 가벼운 목례만 하고 지나쳤습니다. 그 사업가는 여전히 험담을 하고 다녔지만 정주영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사람과 굳이 다투지 않는 것, 그것은 결코 지는 것이나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인한 행동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정신을 갉아먹도록 스스로를 방치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에도 분명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선의도 통하지 않고 어떤 노력도 비웃음으로 되돌려주며 당신을 끌어내리는 것에서만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 그들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에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과감하게 거리를 두는 것, 관계를 정리하는 것, 소위 말하는 손절이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최우선 순위에 두세요. 당신의 평온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떤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소중한 삶을 더 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마지막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경멸을 존경으로 바꾸는 5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평정심,
불리한 판을 뒤집는 지혜, 비판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용기, 한 발 물러서서 승리하는 품격,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는 마지막 선택까지. 이 모든 것은 결국 당신의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울린 지혜는 무엇이었나요? 오늘 배운 단 한 가지. 내일부터 당신의 삶에 꼭 적용해보고 싶은 그 원칙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와 영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잊지 말고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